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매우 건강해지는 의사 볼매 의사입니다. 오늘 다루어 볼 주제는 IBS, 과민성 대장증후군인데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ICD 질병 분류 체계에도 등록된 진단명이에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진단하는 기준은 로마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준에서는 3개월 동안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반복적으로 복통이나 복부 불편감을 느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위장 증상 중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물음변을 본다든가 여러 번의 설사 증상이 있다든가 이런 설사형 대장증후군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식후에 배변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변비형, 그리고 설사와 변비가 서로 오가는 혼합형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있습니다. 배변과 관련된 증상은 복통이나 복부 불편감이 배변과 관련이 있거나 배변 횟수의 변화, 그러니까 설사가 있거나 변비가 있거나 이런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대변의 형태, 붓거나 무름변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준 외에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 배변 후 잔변감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검사 방법은 일반 혈액 검사라든가 갑상선 검사, 갑상선 저하가 있을 때 변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혹시 갑상선 문제로 이제 변비가 오는 것은 아닌지, 혹시 설사가 오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갑상선 검사를 해볼 수 있고요. 위대장, 내시경, 또 직장 항문 검사라든가 분변 검사나 대변 배양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증성 대장질환이라든가 대장암 같은 것들이 모두 배제되고 나면 기능적인 질환으로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게 좋은 식단은 저포드맵 다이어트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남들에게 좋은 식단은 대체로 고포드맵입니다. 포드맵의 종류는 올리고당, 그리고 이당류, 단당류, 폴리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 올리고당은 이제 프럭탄과 갈락탄, 그리고 이당류는 유당이 대표적이고요. 단당류는 과당이 대표적입니다. 또 폴리올은 솔비톨이나 만리톨 등이 포함됩니다. 저포드맥 다이어트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의 소화를 좀 돕기 위해서 개발된 식단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제거 단계, 포드맵이 높은 것들을 좀 제거해서 먹는 식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도입 단계, 다시 그런 식단들을 천천히 도입해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지 단계는 개인에 따라 섭취한 음식들이, 재도입한 음식들이 증상을 유발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어떤 음식을 먹을지 이제 유지해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거 단계에서 주로 제거되는 음식들은 과일, 채소, 유제품, 곡류, 콩류 등인데요. 보통 우리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런 음식들이 되겠습니다. 현미와 일반 쌀, 어떤 게 좋은 음식으로 생각하시나요? 현미를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현미가 바로 거친 음식, 고포드맥 음식이 되겠고요. 이제 일반적인 쌀이 저포드맥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미를 먹었을 때는 가스를 더 유발하고 더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게 있어서는 일반 쌀을 먹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일반 상식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고포드맵, 저포드맵에 대한 개념과 저포드맵 다이어트에 대한 가이드를 줬을 때 환자분들이 굉장히 혼동을 느끼세요. 아니, 현미가 더 좋은 거라고 해서 먹었는데 아닌가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많은 채소와 콩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치료법은 사실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스트레스 관리하면서 수면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는 안정제를 좀 사용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그것이 면역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서 이제 수면을 잘 취하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하게 되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저 20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상당수가 유해균이 과다 증식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제 일부 유해균을 제거하고, 곰팡이균이 높다 그럼 곰팡이균 쪽을 제거하고 그 환자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산균을 재주입해 주게 되면 소화부터 시작해서 장내 환경이 바뀌면서 가스도 줄고, 그리고 소화력도 좀 올라가고, 위장이 잘 돌아가는 것을 느끼신 분들은 좀 할 수 있네,
치료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셔서 좀 안정을 많이 찾으시게 되거든요. 덜 움직이게 되는 이제 변비형 같은 경우에는 좀 장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약재, 장이 너무 과다하게 움직이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또 장을 좀 조절하는 GI 모듈레이션 약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재들을 좀 처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게 고포드맵이고 어떤 게 저포드맵인가요? 고포드맵은 잡곡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현미와 같은 것이 이제 고포드맵이 되겠고요. 보리나 호밀도 고포드맵이 되겠습니다. 쌀밥이나 감자, 쌀국수 같은 것은 로우포드맵이어서 조금 권장하게 되겠고, 아까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잡곡류들은 제한하게 되겠습니다. 콩류와 같은 경우에는 강낭콩, 콩물 같은 것은 하이포드맵이 되겠고, 완두콩이나 두부 같은 경우는 저포드맵이어서 두부는 좀 드셔도 됩니다. 유제품 같은 경우는 장에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장염 걸리면 3일 정도 매운 음식, 유제품 먹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예, 생각해 보시면 유당이 제거된 음식이 저포드맵이 되겠고요. 유당이 많은 음식들 같은 경우가 다 고포드맵이 되겠습니다. 과일은 아무것도 못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변비를 해결하려고 해서 먹는 것들이 고포드맵이 많아요. 사과나 배, 복숭아, 농축 과일 주스, 말린 과일 같은 것들이 이제 고포드맵에 해당하고요. 바나나, 블루베리, 키위, 멜론, 딸기, 토마토 같은 것들은 저포드맵에 해당하겠습니다. 채소도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한테 좋다고 알려진 브로콜리, 마늘, 양배추와 같은 것들이 고포드맵에 해당돼서 오히려 이제 장을 좋게 하려고 많이 먹었는데 가스를 더 유발하고 불편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포드맵이 되겠고, 채소 중에는 먹을 수 있는 저포드맵은 가지, 호박, 시금치, 당근, 샐러리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고포드맵은 조금 피하고 저포드맵 위주로 식사를 하시면 가스도 좀 덜 차고 소화도 좀 편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못 고치는 질병이 아닙니다. 식이요법, 생활습관 개선 잘 활용하시면 일상생활의 불편감을 많이 없애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매우 건강해지는 의사, 볼메 의사,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